제목 비트코인 바닥론 감론을 봐. 저점 vs 아직. 크리스 마잘렉 크립토닷컴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는 끝내 바닥을 찾을 것이고 그 기술적인 유용함에 힘입어 우리에게 다시 강력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마잘렉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적절한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또 반등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용자산 51억 달러 규모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헤드도 암호화폐 시장은 사이클 바닥을 지났다고 했고 JP모건도 이더리움 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비트코인이 6월 이후 25,000를 밑돌고 있어 현재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맥글론은 비트코인은 7월 100주 이동평균 대비 가장 바닥을 쳤다. 불마켓에서 극단적으로 할인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억만장자이자 골드만삭스 파트너를 지낸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2017년, 2021년과 같은 강세는 오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트코인은 3만 달러 돌파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나 샤모건 스탠리 소속 주식 전략가도 9일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의 낙폭이 보통 때보다 훨씬 심하고 주가와 사상 역대 최고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사이클과 달리 정부의 부양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내렸다며 이런 상황을 관측했다고 약세장이 끝났다거나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높고 모두 중앙은행의 긴축에 민감하다. 암호화폐 사이클이 바닥을 찾으려면 명목화폐의 공급 비축에 대한 기대가 확장으로 돌아서거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다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시간 9일 오후 7시 5분. 현재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3,069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96% 하락한 가격이다. 제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9조 원 처분. 트위터 강제로 인수할까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앞서 추가 지분 매각은 없다고 밝힌 지 4개월 만에 9조 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처분했다. 10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69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지분 792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0일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15% 가까이 오른 상태다. 앞서 머스크는 4월 말 85억 달러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추가 매각 계획은 없다고 공언했다. 당시 매각 배경을 놓고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번 매각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합의를 뒤집어 엎으면서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머스크는 매각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현금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트위터가 이번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키는 경우에 대비해 테슬라 주식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상황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매각 이유를 댔다. 4월 머스크는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돌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트위터 측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머스크는 트위터가 핵심 정보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한 상태다. 이번 매각으로 머스크가 소유한 테슬라 주식은 1억 5,500만 주가 됐다. 머스크가 지난 10개월간 처분한 테슬라 주식은 약 320억 달러어치에 달한다. 제목 미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금지는 나쁜 선례. 언론 자유와도 충돌.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금지한 데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유니스왑 창업자 헤이든 아담스는 규제가 개인 또는 조직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와도 충돌한다. 프라이버시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프라이버시가 불법 활동으로만 연결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기부를 위해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한 적 있다면서 나 역시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적이 있음을 밝힌다. 러시아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사용했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토네이도 캐시 사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토네이도 캐시 사이트 및 기터브 계정이 삭제됐다. 재무부 관계자는 북한 해커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세탁했으며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만들어진 이후 누적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했다고 지적했다. 튠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4천만 달러 이상 ETH가 토네이도 캐시에서 유출됐다. 이는 614개 고유 이용자 주소 및 69개 고유 ENS 주소로 전송됐다. 이러한 가운데 누군가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영화배우 겸 코미디언 지미 펄론, 우크라이나 공식 기부 월렛 등의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해당 이더리움 주소로 소량의 ETH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토네이도 캐시 제재에 따른 트롤링 행위로 보인다며 거래를 온체인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거래소 등이 해당 주소를 차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로 기터브에서 토네이도 캐시 계정과 코드베이스가 제거된 가운데 토네이도 캐시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는 대체 웹사이트가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패트릭 콜린스는 많은 개발자가 이미 제재에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토네이도 캐시 제재 조치는 잘못된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져 해커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기관 코인센터의 체리 브리토 전무이사도 토네이도 캐시는 중립적인 회사라면서 모든 기술은 인터넷처럼 좋은 용도와 나쁜 용도를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 이효순 손실 코인베이스 자사 스테이킹 서비스 1은 승리로 간주. 지난 2분기 순손실을 기록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단기적인 수익보다 스테이킹 서비스 출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어닝콜을 통해 우리가 출시한 스테이킹 상품을 이른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스테이킹 분야에서 최대 공급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월간 활성 사용자 중 67%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비투자 상품에 참여했다. 우리는 8월 초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개인, 기관 고객 모두를 위해 스테이킹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올해 2분기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은 2,17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또 데이터 제공업체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 코인베이스 매출은 8억 830만 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하회했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기간 11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거래소는 4억 3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거래소 측은 2분기는 암호화폐 기업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시기였다. 전반적으로 복잡했던 시기라며 극적인 시장 움직임이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거래 수익에 영향을 끼쳤지만 동시에 코인베이스의 위험관리 프로그램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표와 함께 코인베이스의 시간 외거래 주가가 약 11% 급락했다. 한편 코인베이스 주주가 9명의 기업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이 2021년 4월 직상장을 앞두고 회사 공개 서류에 거짓된 내용을 기재했으며 이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포함해 CF 알레시아 하스, A16Z 설립자 마크 앤드리슨 등 9명의 전현 임원을 기업을 대신해 고소했다. 주주는 기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목 코스피 2480선 턱 거리 원달러 환율 1310원대 마감. 코스피가 10일 반도체주 하락 영향으로 2500선을 하루 만에 내주고 2480선으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8포인트 내린 2480.8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76포인트 내린 2493.70으로 개장해 하락폭을 키웠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 1,048억 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2,031억 원의 매도 우위로 지수에 부담을 줬으나 개인이 2,618억 원을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5.8원 오른 1,310.4원에 마감해 4거래일 만에 1,310원대에 진입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다음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급락한 것이 이날 코스피 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 이어 기존에 제시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 상장 기업 중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 사업을 하는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7% 급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1.50% 내린 59,100원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1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5만원대로 주저앉았다. SK하이닉스는 3.47% 하락해 9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각각 1,479억 원, 1,159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SK하이닉스는 각각 691억 원, 637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확산한 상황에서 반도체주 약세가 코스피 낙폭을 키웠다며 7월 물가가 예상 수준 이하로 나온다면 증시는 다시 기술적 반등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13.38포인트 내린 820.27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36포인트 내린 829.29에 시작해 낙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296억 원을, 외국인이 811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은 2,239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8조 6,600억 원, 6조 1,980억 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8원 오른 달러당 1,310.4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31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4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제목 미 노동 생산성 2분기 연속 하락. 연준 인플레 통제 어려울 듯.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와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 증가 흐름 속에 2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단위 노동시간당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2분기에 1분기 대비 4.6% 감소했다. 이는 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0% 하락보다는 양호하지만 1분기에 마이너스 7.4%로 74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채 이어 또다시 떨어진 것이다. 생산량 대비 인건비를 나타내는 단위노동 비용은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12.7% 오른 데 이어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연율 10.8%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비농업 노동 생산성과 단위노동 비용이 각각 2.5% 하락, 9.5% 상승했다. 시간당 임금은 전분기 대비 5.7%, 전년 동기 대비 6.7% 각각 올랐다. 미국 기업들의 6월 구인 건수는 전월보다 60만 5천 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많은 수준인 1,070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구인난이 지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생산성이 올라가야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생산성 하락 속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 저하를 감내하거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대형은행 웰스파고 소속 이코노미스트 세라 하우스는 생산성 성장 추세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지고 단위 노동 비용은 올라가는 추세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던 시기 미국에서 대규모 퇴사 바람이 불었지만 당시 퇴사자 중 일부는 결정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전했다. 채용 사이트 잡리스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 퇴사한 응답자 가운데 26%가 이미 후회하고 있으며
퇴사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한 응답자 가운데 42%는 새 일자리가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 중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 2년 만에 최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중국 당국의 목표치 3%에 더 다가섰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20년 7월 이후 최고다. 중국의 월간 CPI 상승률은 연초부터 3월까지는 2% 미만이었지만 4월 2.1%, 5월 2.1%, 6월 2.5%, 7월 2.7%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체감 물가의 영향이 큰 식품류 가격이 4.7%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중국 물가에 각별히 큰 영향을 미치는 돼지고기 가격이 20.2% 급등했고 과일, 채소, 식용유, 계란 등 주요 식품 가격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올해 중국 당국이 목표로 삼은 5.5% 성장률 달성은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와 고용 안정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이다. 경제수장인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19일 세계 경제 포럼 행사에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성장률이 다소 높거나 낮아도 용납할 수 있다면서 초강력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펼칠 공간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경제를 되살리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에 복잡성을 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4.2% 올랐다. 중국의 월간 PPI는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속에서 작년 10월 13.5%로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제목 제2루나 사태 막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자율 규제 추진 현황 공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 의장, 윤창현 가상자산 특별위원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11일 자율규제 추진 현황을 공개한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 번째 민당청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는 이준행 코팍스 대표가 대표자로 참석한다. 5대 거래소는 루나 사태가 발생한 뒤 공동협의체인 덱서를 출범하고 상장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1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로는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참석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규제 개혁 과제를 보고하며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서도 이승원 부총재가 참석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국제 논의 동향과 한국은행의 추진 현황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 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한다. 제목 시총 경쟁 최후 승자는 리플 vs 카르다노 트렌드.
출처 카르다노 커뮤니티 트위터 블록체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 선정 세계 최고 100대 중견기업 순위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으나 카르다노의 위협 속에서 시가총액 7위 자리를 지켰다. 최근 리플과 카르다노는 서로 시가총액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가상자산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리플 vs 카르다노. 언급량 추이는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주일간 리플은 1730회, 카르다노는 222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리플의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8월 3일, 리플이 24시간 동안 여러 암호화폐 중 트위터 언급량이 가장 많았다. 관련 기사,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리플 1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뒤에 이어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리플 vs 카르다노.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리플의 이미지는 긍정 56%, 부정 21%, 중립 23%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존잘, 잘하다, 1위, 완벽하다, 시원하다, 서비스 제공하다, 무료, 만족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화나다와 조심하다, 무섭다, 아쉽다 등이 있다. 중립적인 표현은 달다와 가능하다가 있다. 카르다노의 이미지는 긍정 90%, 부정 1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믿다, 성공적, 낫다, 괜찮다, 즐겁다, 높은 수준, 돈 벌다, 보상받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부끄럽다와 물리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리플, 카르다노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뉴스 플랫폼 크립토슬레이트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이디튼의 트윗을 인용, 전 세계 141개국 리플 홀더 7만여 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소식을 전했다. 7만 100에즈 오브 나우, 게리 젠설러 시센프 디렉터 오버 70 케이크스 홀더즈 프롬 다이버스 백그라운드즈 프롬 올 50 스테이츠, 에브리 유즈, 테리토리, 앤드 141 컨트리스 어라운드 더 해브 조인드 투게더 투 파이트 유어 로우풀 익스펜션 오브 하우이, 유 윌루즈 더워. 링크. 또 디트는 리플 홀더의 세크 상대 집단 소송 참여 소식을 전한 뒤 세크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본다면 소송 도중 토큰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세크의 정의대로라면 블록체인 송금 프로젝트 스텔라 루멘스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전문 뉴스 미디어 크립토글로브는 메사리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카르다노가 바실 하드포크를 앞두고 지나치게 높은 거래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메사리는 디파이의 1일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본 총 예치 자산이 지나치게 높은 거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카르다노의 1일 거래 건수는 6만 2천여 건으로 29만 6천 건을 기록한 알고랜드 20만 8천 건보다 훨씬 더 적다. 솔라나의 1일 거래 건수는 3,800만 건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또 메사리는 현재 카르다노의 활성화 지갑 수가 솔라나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리플, 카르다노, 오늘의 시세는 8월 10일 오후 2시 48분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의 시세는 전일 대비 3.6% 하락한 0.3636달러이며 카르다노의 시세는 4.84% 하락한 0.5097달러이다. 제목 코고스쿨, 리얼 소셜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드 시티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블록체인 포털 코인고스트의 NFT 프로젝트 코고스쿨이 리얼 소셜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드 시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컨드 시티는 블록체인 기술사 에르빈 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가상에서 실현시켜 유저에게 무한한 자유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미니월드 구조의 건물과 상업 시스템을 제공하여 유저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을 해 전개하며 자신의 창작물을 NFT로 발행해 추가적인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세컨드 시티는 한국에 이어 인도, 미국, 중국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고스트 관계자는
코인고스트와 세컨드시티는 여느 타 프로젝트들과는 다르게 자체의 개발 인력을 구축하여 짜임새 있는 기획과 개발력을 자랑한다는 점, 탄탄한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닮은 프로젝트다라고 말하며 양사는 현재 생태계 확장에 있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진정한 NFT의 가치와 메타버스 의미 전달에 가장 큰 가치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 코인고스트와 세컨드시티는 추후 협의하여 한정판 콜라보 NFT 발행을 통해 기성 홀더와 신규 홀더에게 다양한 홀더 베네핏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코인고스트는 3분기 내 코인고스트와 코고스쿨의 통합, 지갑과 함께 유저 간 자유로운 NFT 거래가 가능한 NFT 온라인 갤러리 출시를 예고했다. 제목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비트코인 블랙록 시장 진입으로 2배 이상 오를 것. 캐시우드 출처 트위터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선으로 가격이 다시 후퇴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경고가 이어지며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약세장 속의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업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캐시우드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블랙록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2.5%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이고 이를 수치화하면 비트코인 시장에 약 1조 달러 상당의 수요가 투입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비트코인 시장에 1조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면 적어도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블랙록이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올해 초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10일 오전 10시 5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2,872달러를 기록 중이다. 제목 사이퍼펑크 홀딩스 비트코인 미래 낙관적. 단기적으론 이더리움, 솔라나 더 긍정적. 최근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전량을 현금화하기로 결정한 캐나다 기반 투자회사 사이퍼펑크 홀딩스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투자한 세계 최초의 공개 기업 중 하나인 사이퍼펑크 홀딩스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카운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암호화폐 보유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2에서 3개월 동안은 이더리움 및 솔라나에 더 편파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이퍼펑크 홀딩스는 올해 6월까지 보유 중인 암호화폐 전량을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10일 오전 10시 3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2,942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은 1,688달러에 솔라나는 39.90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제목 후비코리아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기념 ETH 에어드랍 실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이더리움 버지 업그레이드를 맞아 이더리움 에어드랍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이더리움을 입금한 이용자 선착순 100명에게 서스득트를 지원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이더리움을 거래한 이용자의 총 거래량 기여도에 따라 1ETH를 에어드랍할 예정이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후오비코리아 이용자가 보유한 이더리움은 자동으로 1시 1분 비율로 하드포크된 자산으로 전환된다. 하드포크란 탈중앙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프로토콜이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뜻하며 이더리움은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제목 비트코인 22,000달러 선 후퇴 투심 크게 위축. BTC 바닥론도 솔솔.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 하락의 장중 22,000달러 선까지 가격이 후퇴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경고가 이어지며 하락했다.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13포인트 하락한 32,774.41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59포인트 밀린 4,122.47을 나타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0.53포인트 떨어진 12,493.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는 비트코인도 하락세다. 한국 시간 10일 오전 9시 4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2,95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74%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882.91달러, 최고 23,898.6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388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4% 수준이다.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월 저점 39.1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에 비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11포인트 내린 31을 기록했다. 투심이 위축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톤 베이스가 비트코인이 바닥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멘텀 반전 지표가 2018, 2015년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강력한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주봉 캔들이 200마 위에서 마감한 이상 17,500달러 전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제목.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리플 1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뒤에 이어. 8월 10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리플로 나타났다. 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각각 2에서 4위를 차지했다. 5위 10위에는 디지바이트, 솔라나, 왁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시바이누, 카르다노의 이다가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일리더스